네,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홍진수입니다. 자, 바로 5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등급 컷을 보니까 1등급 컷이 46점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 쉽지 않은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보니까 좀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역학이나 전기력, 자기장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작년부터 전자기유도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탑1이 전자기유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제법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흔히 나오는 고난도 역학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오답률 탑5가 이중성 문제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산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리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좀 이제 개념을 많이 이제 까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쉽게 극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 통해서 좀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답률 탑5 문제를 한 문제씩 좀 상세하게 해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문제는 조금 빠르고 간단하게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답률 탑1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전자기유도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문제에서 x는 d를 지날 때와 3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수식으로 해결을 할 건데 일단 자속과 자속의 변화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수식 우선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x는 d를 지날 때와 3d를 지날 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을 쓰기 위해서는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변수 설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두셔야 돼요.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방향도 몰라요. 그럼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을 B2라고 할 건데 나오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B2라는 문자 자체가 벡터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를 포함하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2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식을 써야 되는데, 자, x는 d를 지날 때는 x는 0에서부터 2D를 지날 때까지의 중간이고 3D를 지날 때는 2D에서 4D까지의 중간입니다. 즉 0에서의 자속과 2D에서의 자속, 그 차이를 통해 x는 d를 지날 때 유도전류를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D도 2D일 때와 4D일 때의 자속을 각각 구하고 그것의 차이를 통해 3D를 지날 때 유도전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속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x는 0일 때는 자속은 0이에요. 2D를 지날 때 n은 위쪽 부분은 B2로 가득 차 있고 아래쪽 부분은 B0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고, 자, 영역 2에서는 2D를 지날 때는 영역 1이 나오는 방향 B0입니다. 자, 2D를 지날 때 자속 B2 플러스 B0고요. 4D를 지날 때, 4D인 순간에서는 B2가 위아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B2가 2개, 2B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속의 변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자, 그러면 나중 빼기 처음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선 B2 플러스 B0입니다. 3D를 지날 때는 나중 빼기 처음 하면 B2 마이너스 B0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유도전류의 세기는 x는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작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크기가 작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B2가 플러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B2가 플러스라면 이 값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무조건 더 커야만 합니다.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고요. 따라서 B2가 마이너스다. 즉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해요. 반대. 그럼 B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플러스가 더 크다, 우세하다라는 거고, 즉 두 번째 조건을 통해 B2의 크기가 B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네요. 자, 문제 주어진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영역 2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선택지 3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 물어보는데, 그럼 마이너스인데, 즉 X는 3D에서 자속의 변화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는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한다 라는 거고,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나오는 자속이 유도 생성될 거고, 오른손 활용하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거고, 니은이 맞는 말. 자, 이어서 디귿 선택지. X는 D에서와 OD에서의 유도전류의 크기 비교하네요. 그럼 D를 지날 때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OD를 지날 때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OD를 지날 때는 4D와 6D에서의 자속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바로 표현을 해보면 4D에서의 자속은 B2가 2개,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다음 6D에서는 자속이 B0가 2개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가 감소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즉 OD를 지날 때는 이거의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B2가 얼마인지 몰라서 벡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OD에서가 D에서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D를 지날 때가 OD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는 거 맞는 말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기장 자체는 변화량이 동일하지만 길이까지 고려해서 2배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답 5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입니다. F는 MA 문제고요. 식을 작성해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연립의 과정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바로 표현을 해보죠. 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보통 A의 질량을 MA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냥 편의상 A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의 질량을 D라고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작용하는 힘 표현해보면은 A에 작용하는 중력 MA 곱하기 G, D에 작용하는 중력 DG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빗면 중력인데 mg'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B에 작용하는 빗면 중력은 3F 되겠죠. 그럼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DG는 4F 더하기 AG라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끊어졌을 때 A, B와 C, D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여기서 바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A, B의 질량의 합과 C, D 질량의 합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게 바로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식을 작성하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긴 합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AG, 그 다음에 여기 3F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G 더하기 3F 때문에 A와 질량 3, M짜리가 가속도 3M짜리가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와 D 표현을 해보면은 DG-F 때문에 D와 1M이 함께 가속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표현해보면은 요 좌변이 서로 같아요. AG 더하기 3F가 DG-F랑 같습니다. 요 위에 것 때문에.
즉 우변이 서로 같아야 한다가 되는 거고요. 우변이 서로 같아야 하니까 여기에서 a 플러스 3m이 d 플러스 m과 같은 거고, 여기에서 따라서 d는 a 마이너스 2m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a 더하기 2m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요 위의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은, 자, dmg가 amg 더하기 2mg가 돼야 돼서 4f가 2mg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해서 f가 2분의 1m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f가 2분의 1mg.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 본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장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다 라고 나왔네요. 그 조건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그럼 장력 조건을 해석할 때는 역학계가 아니라 한 물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럼 A에만 집중을 해보면 이 위쪽 방향으로 장력 4T 있는 거고, A가 정지해 있으니까 4T가 AG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이 윗방향으로 장력 T 있는 거죠. 그럼 T가 4분의 1 AG니까 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아래 방향으로 4분의 3 AG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나에서 A만 봤을 때 R자 힘 4분의 3 AG 때문에 질량 A가 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표현이 돼서 가속도가 4분의 3G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끝났죠? 그럼 이렇게 식 세웠고요.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건데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G 더하기 F가 2분의 1mg라는 거 알았으니까 3 곱하기 2분의 1mg 더하기 A 더하기 3m, 그 다음에 가속도가 4분의 3G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G가 다 약분되는 거고 그냥 A에 대한 1차식이죠.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6은 양변에 4를 곱해서 A 더하기 6은 3A 더하기 9, 그러니까 4A 더하기 6은 3A 더하기 9, 따라서 A는 3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식 여러 개 작성해서 연립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연립이 그리 수월하진 않다는 측면에서 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자, 에너지 문제고요. 조금 수월하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 치환을 해서 식을 가능한 단순하게 쓰는 게 관건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키네틱 에너지 K라고 쓸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P라고 쓸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문제 주어진 조건 옮겨 적어 보면은 속력은 P에서가 R에서의 4분의 5배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이 V랑은 별개의 문자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V'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손실되죠. 마찰력이 한 1만큼 에너지 손실되기 때문에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 에너지를 W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식 세워보면은 지금 수평면에서 요 맨 끝까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과 맨 나중을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 9K만큼 에너지가 있었어요. 속력이 3V니까. 근데 마찰 구간 지나면서 EW만큼 에너지가 손실됐더니 맨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 에너지는 W입니다. 자, 이 W의 크기만 얘기를 할 건데 손실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손실 에너지가 기준이에요. 마찰 구간 1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5K'이 있었는데 K가 돼요. 즉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손실이 된다는 거고, 근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중력 에너지는 되려 증가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9P인데 부호 신경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손실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찰 구간 2에서는 지금 손실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고 운동 에너지가 16K'이었던 게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선생님, 이러면 문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이런 식을 작성해줘야지만 해결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Q에서의 속력이 V, 그 다음에 마지막 속력이 V인 이유가 있어요. 식을 세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KK가 서로 같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식이 문자가 많아 보이지만 단순하게 해결이 돼요. 그럼 K가 사라지면은 K'이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 에너지가 얘가 16K'-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W의 16P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K'은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문자죠. 16P-K. 그것을,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 다시 대입을 쭉 해주면은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9K-2 곱하기 16P-2K는 K 플러스 8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결 가능하고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8K가 40P 이렇게 나왔던 것 같네요. 해서 이건 이제 단순한 계산이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K가 4P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다시 해보면은 수평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9K니까 36P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P에서는 속력이 5V'이니까 25K만큼, 그러니까 25K'만큼, 즉 25P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 거야? 라고 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1P일 거야. 여기서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1P인 거고요. 따라서 P에서의 높이는 11H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등가속도 운동 문제고요. 두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평균 속도 활용해야 되고 문제에서 가속도 구하라고 하니까 가속도의 정의 혹은 가속도의 공식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가속도의 정의를 활용하든 공식을 활용하든 각 점에서의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즉, 문제 푸는 단계는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각 점에서의 속도를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하든 정의를 이용하든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각 점에서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각 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때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야 돼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이 두 가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표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단순하게 직관적인 표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A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A의 속도는 V, B는 정지죠. 그리고 걸린 시간 A는 T, B는 ET라고 합니다. 그럼 가속도는 같은데 걸린 시간이 2배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2배예요. 그러면 3회를 지날 때 A의 속도가 V보다 알파만큼 빨라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B는 그거의 2배만큼 변했으니까 정지보다 2알파만큼 빨라진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A와 B를 비교해보면은 거리는 같은데 걸린 시간이 1대2니까 평균 속도는 2대1입니다. 그럼 A의 평균 속도 V 플러스 2분의 알파가 B의 평균 속도 알파의 2배다 라고 식 쓸 수가 있고요. 이거 계산하면 알파가 3분의 2V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알파가 3분의 2V니까 여기서 속도가 3분의 5V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V고 3분의 5V고 정지고 이렇게 각 점에서 속도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결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애초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1대2예요. 그럼 평균 속도가 2대1이죠. 평균 속도가 2대1입니다.
그러면은 B에서의 평균 속도를 V라고 설정을 한다면 다시 여기 지우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B에서의 평균 속도를 V라고 표현한다면 A에서의 평균 속도는 2V입니다. B는 처음 속도가 정지니까 나중 속도가 2V여야 돼요. 그럼 속도가 2V만큼 변했죠? 그럼 A는 평균 속도가 2V인데 속도가 V만큼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V보다 2분의 1V만큼 작고 나중 속도는 2V보다 2분의 1V만큼 더 빨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표현하면 여기가 2분의 3V, 여기가 2분의 5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도 계산이 가능하죠. 첫 번째 방법처럼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식을 한 번 더 쓸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평균 속도가 1대2라는 것을 먼저 활용해서 표현을 할 거냐 정도의 차이고, 계산량은 두 번째가 적지만 조금 더 이제 속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각점의 속도를 알았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구할 때 공식이나 정의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편리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공식을 쓰는 게 더 편리하고요. 왜 그러냐면 거리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EAS 공식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구간 1에서는 거리가 3L, 구간 2에서는 거리가 5L이에요. 근데 A만 봤을 때 구간 1에서는 2분의 5V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비율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냥 25 빼기 9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5 빼기 0 되는 거죠. 구간 2에서는. 그럼 이제 가속도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부분 보면은 16이고 25입니다. 그러면은 16분의 25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곱하기 3분의 5니까 16분의 25를 만들어 주려면은 가속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곱하기 위에 5, 아래에 16이 있어야 되고 위에 15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처음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여기는 16분의 15A가 되는 거고요. 해서 A2분의 A1, 15분의 16 다 1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편리한 거고요. 정의를 이용하면 못 구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정의라 함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아니까 걸린 시간을 파악해야 해요. 그럼 걸린 시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자, 표현을 해보면 이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빠르게 해결해보면 걸린 시간 1대2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속도가 4분의 5V, 여기선 등속도 운동하니까 평균 속도가 2V. 그럼 평균 속도가 5대 8이니까 걸린 시간은 8t 프라임, 5t 프라임. 동시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t 플러스 8t 프라임이 2t 더하기 5t 프라임. 따라서 t 프라임이 3분의 1t. 즉 여기가 3분의 8t 되는 거고요. 아이고, 끝났다. 자, 그러면 가속도 A2분의 A1 그냥 바로 구하겠습니다. A2분의 A1. 자, 문제에서 A1분의 A2분의 A1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A2. 자, 걸린 시간 3분의 8t 동안 속도가 2분의 5v에서 0으로 2분의 5v만큼 변하고요. A1 시간 t 동안 속도가 2분의 3v에서 2분의 5v로 v만큼 변하네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15분의 16 나오네요. 자, 답 1번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고, 두 번째 방법은 저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걸 그냥 보여준 거고요. 네,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이중성 문제인데, 이중성 문제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완성형 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하지만, 자, 이렇게 계산형 문제에서는
비례값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례값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mv 람다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2k 람다 제곱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A, B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나와 있기를 A와 B 파장이 1대2예요. 속력이 1대2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 변수의 곱이 같으려면은 B의 질량을 1이라고 할 때 A의 질량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4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A, B 질량이 4대 1이라는 거 알았죠? 이거 파장의 제곱입니다.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1, 2의 제곱이니까 4예요. 그럼 A의 운동에너지 E0라고 했을 때 이거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3개 곱했더니 4죠. 그럼 3개 곱해서 4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1 돼야 되겠죠. 즉, 이 값이 1, 2제로, 그냥 2제로란 얘기고요. 이 정도까지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한번 해볼게요. 기억, 운동량의 크기 비교하는 거고요.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운동량은 람다분의 h고, 그러면은 이제 파장은 A가 B보다 작아요. 그럼 운동량은 A가 B보다 크다. 기억이 맞아. 가 아니라 A가 B보다 작다니까 기억이 틀려. 그 다음에 니은. 질량 A와 B가 같은가? 질량은 A가 B의 4배. 니은이 틀려. 디귿. 동그라미 기억 E0라는 거 계산을 했고요. 따라서 디귿이 맞아. 정답 2번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난도 문제 5개는 전부 해결을 했고요. 이제 조금 간단한 문제 1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네, 끊지 않고 쭉쭉 갈게요. 자, 1번. A. 소독기 자외선. B. 온도계 적외선. C.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입니다. 선택지 판단. 기억 A 자외선 맞는 말.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두 다 같다. 니은 맞는 말. 디귿. 자,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죠.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세포나 어떤 물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소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진동수는 A가 크다. 맞는 말. 그냥 단순 지식형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2번. 광전효과 문제네요. 광전효과 문제에서는 2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빛의 에너지와 빛의 세기를 구별한다. 두 번째, 빛의 에너지 빼기 금속 일함수가 전자의 운동에너지다. 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서 이 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문제 주어진 조건 보니까 P 비추면 광전자 방출, Q 비추면 방출되지 않음. 자, 그러면 에너지는 P가 금속판의 일함수보다 크고 Q는 금속판의 일함수보다 작다가 되네요. 자,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해요.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하고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그럼 파장은 P가 작다가 돼야 되고 A가 맞는 말. B, Q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방출되지 않습니다. C, 광전 효과는 입자성 보여주는 현상. 맞는 말. 자, 이어서 3번. 핵반응 문제네요. 자, 핵반응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2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전하량 보존되고 질량수 보존돼요. 바꿔 말하면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과 위에 있는 숫자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결손돼요.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질량수와 질량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표현해보죠. 그럼 전하량 보존돼야 돼요. 좌변이 4니까 우변도 4가 되어야 합니다. 질량수가 보존돼야 돼요. 좌변이 6이니까 우변도 6 되어야 합니다. 여기 4가 있으니까 1, 1. 자, 원자 번호가 1인 거 수소 원자핵이고 이게 곧 양성자인 거죠. 선택지 판단, 기억, 맞는 말.
니은 중성자의 수. 자, 헬륨 2, 3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1개인 거고, 헬륨 2, 4는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인 겁니다. 따라서 예, 더 많으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 예.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죠. 예, 발생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디귿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예, 간섭에 대한 단순 개념형 문제네요. 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중첩되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빛의 간섭이라 한다. 빛이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면 도관 간섭하고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면 상쇄 간섭한다. 비눗방울에서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택지 판단, 기업, 간섭은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 니은, 위상, 맞는 말. 디귿, 무반사 코팅 렌즈는 간섭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연력학 열기관 문제고 순환과정 문제입니다. 자, 열효율 계산하라고 하는데 열효율의 정의 흡수 열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1 마이너스 흡수 열분의 방출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의 형태를 보니까 열량으로 나왔으니까 두 번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흡수, 방출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흡수, 방출 판단해 볼 텐데 여러분 이제 요거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 자, 등합 과정에서는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자, 만약에 W가 플러스면 델타 U도 플러스고 Q도 플러스입니다. W가 마이너스면 델타 U도 마이너스고 Q도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한번 판단해 보죠. 자, AB 과정에서부터 자, AB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델타 U도 플러스고 Q도 플러스예요. BC 과정 등온 과정이에요. 그럼 델타 U가 0이고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W가 플러스, 즉 플러스입니다. 자, CD 과정 예, 부피 감소하니까 W 마이너스, 델타 U도 마이너스, Q도 마이너스. DA 과정 등온 과정이라 델타 U가 0이고 부피 감소하니까 W가 마이너스, 따라서 Q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1 마이너스 흡수열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5분의 방출열 3, 1 방출하니까 4만큼 방출합니다. 계산하면 5분의 1 정답 2번 되는 거죠. 네, 정말 금방이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네, 마찬가지로 단순 개념형 문제고 빈칸 넣기네요.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 네, 양자역학의 핵심 키워드죠. 네, 불연속. 자,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 그 차이만큼 방출되며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다. 자,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럼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작다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이어서 7번 힘의 평형 문제고요. 네.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할 때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의 물체에만 집중해서 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A의 무게, 그러니까 A의 질량을 MA, 그 다음에 A의 무게를 MA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표현을 좀 단순하게 하면 그냥 A의 질량을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보죠.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P가 A를 당기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는 10
A만큼, A의 무게란 뜻이고, 그 다음에 10B만큼입니다. 근데 나에서는 여기 위로 40N 누르고 있기 때문에 10A 더하기 10B에서 40만큼을 빼야 돼요. 이게 P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하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네, 이 식은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Q가 B를 당기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 그럼 B만 봤을 때, 그럼 B에는 아래 방향으로 10B만큼의 중력 있고 위로 TQ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만 봤을 때 아래 방향으로 10B 있고 위로 3분의 1 TQ 있고 그 다음에 위로 40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가에서는 10B인 거고요. TQ가. 나에서는 TQ가 10B-40인데 이거의 3배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해결하시면은 B가 2가 아니라 6이 나오고요. B가 6. 단순 계산입니다. 그럼 B가 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대입해서 마무리하면은 여기에서 A가 2라고 나옵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해볼게요. 자, 기억 선택지.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고요. 이 힘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입니다. 해서 기억이 틀리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힘의 평형관계라고 볼 수 있죠. 힘의 평형관계도 아니네요. 그냥 여기서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다 정도까지만 판단하시면 되고, 이어서 니은 선택지.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 즉 이거 물어보는 건데 B가 6이니까 60입니다. 그럼 아래로 60 있으니까 위로 40, 위로 20 되어야 하고요. 이게 20, 이어서 니은 맞는 말. 자, 이어서 디귿 A의 질량 2kg이라는 거 확인했고 디귿 맞는 말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파동의 진행 문제네요. 파동의 진행은 파동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속력이 1이라고 나왔고 이게 주기분의 파장인데 파장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가 4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자,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자, 4분의 3 파장이 진행한 것이거나 또는 4분의 7 파장이 진행한 것,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5초는 4분의 5주기고요. 4분의 3 파장도 아니고 4분의 7 파장도 아니니까 플러스 X 방향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왼쪽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4에 있던 위상이 3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간 거기 때문에 4분의 1 파장만큼 진행한 것이거나 아니면 한 파장마다 똑같은 모습 반복되는 거니까 4분의 5 파장만큼 진행한 것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네, 4분의 5 파장만큼 진행한 것이니까 왼쪽 방향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선택지 판단. 기억, 주기 4초이다. 맞는 말. 니은, 파동 왼쪽으로 진행하네요. 틀린 말. 그 다음에 디귿, 6초일 때를 물어보는데, 자, 4m인 이 지점은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죠.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매질은 아래로 진동할 거고요. 이렇게 진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5초일 때보다 1초만큼 더 지나는 거니까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 즉 아래 내려갔다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해서 마이너스 A다. 디귿이 맞는 말. 지금처럼 매질의 진동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분의 1 파장, 4분의 1 주기 동안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이 5m에 있던 위상이 왼쪽으로 진행한다. 파동의 진행으로 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자, 충격량 문제고요. 충격량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리고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됩니다. 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고 식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한다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즉 A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 B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렇게가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조건 보면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럼 힘의 크기는 같은데 걸린 시간이 2배, 아니,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니까 여기가 2대 1이죠. 근데 나에서는 V에서 0 되는 거라 V만큼 변해요. 그럼 가에서는 속도가 얼만큼 변할 거냐면 2V만큼 변할 겁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에서 속도가 2V만큼 변하는 거라 충돌하기 전 속도가 2V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충돌하기 전과 후에 방향까지 고려해서 속도가 3V만큼 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B는 속도가 V에서 반대 방향 V로 2V만큼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MB분의 MA는 2분의 3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잠시만요. MB분의 MA는 3분의 2죠. 아이고. 다행히 선택지에 2분의 3이 없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분자분모 실수하는 경우들 많은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거 많이 하죠. 민망하네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고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의 관성계에서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네요. 그럼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은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건. 자, 빛이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그럼 B의 관성계에서도 대각선, C의 관성계에서도 대각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텐데 그럼 B의 관성계에서가 작다라는 것은 B가 C보다 더 느리다라는 거죠. 문제 주어진 조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해보죠. D역 선택지. 자, A의 관성계에서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맞는 말. 시간이 팽창되면 느리게 가는 거고 C가 더 빠르니까 C가 더 팽창됩니다. 그럼 더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 자, 이어서 니은 선택지.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 비교하는데 자, 광원 P, 광원 Q까지의 고유 길이끼리 서로 같습니다. 네,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는 수축 길이고요.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운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가 수축 길이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니은 선택지가 틀린 말. 자, 이어서 디귿 선택지. 걸린 시간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고 왕복이 아니라 편도이기 때문에 빛이 진행하는 동안 도착점의 움직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광원에서 P까지 가는 동안
자, 빛이 광원에서 P까지 가는 동안 B의 관성계에서는 빛이 진행하는 동안 도착점이 왼쪽으로 진행해요. 도망가는 거고요. 그럼 도망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의 관성계에서는 C가 볼 때는 이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빛이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빛이 진행하는 동안 도착점이 마중 나오는 거고 마중 나오면 시간이 덜 걸립니다. 그러면 빛이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크다가 되는 거고 디귿이 맞아. 정답 4번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오. 네. 실제 모의고사 푸는 느낌을 좀 주려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처럼 이제 바로바로 판단 근거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자, 문제 주어진 조건 통해서 반도체의 P형인지 N형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고 반도체 다이오드 내부에서는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첫 번째 스위치 1을 A에 연결하고 스위치 2를 C에 연결했을 때 두 개에서 켜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위쪽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길이 있죠. 자, 그럼 두 개가 켜지려면은 위쪽 길이 켜지면 한 개, 그럼 아래쪽 길까지 켜지면 세 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위쪽 길이 켜지면 아래쪽 길이 켜지건 안 켜지건 두 개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위쪽 길은 켜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아래쪽 길 켜지고 위쪽 길 안 켜지는 경우만 가능하겠네요. 해서 위쪽 길 안 켜지고 아래쪽 길 켜져야 되니까 MP, PN, PN이라고 그냥 이거 보면 첫 번째 것만 보면은 그냥 바로 P형, N형이 판단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해볼게요. 기억, X는 N형 반도체이다. 틀린 말. 그 다음 니은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자, 스위치 1을 A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거 D에 연결을 하면 파란색으로 하죠. D에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길은 될 수 없고 이 아래쪽 길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B1을 B에 연결하고 스위치 2를 C에 연결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위쪽 길 있고 아래쪽 길 있는데 아래쪽 길은 안 되고요. 위쪽 길은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 개가 켜지겠네요. 네. 그래서 기억 한 개, 니은 한 개여서 더했을 때 2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귿. 자, 네 번째 경우 이것도 해봐야 되네요. 자, 그럼 스위치 1을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자,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N은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L1의 순방향 될 거라서 순방향, 그러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디귿 맞는 말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4번. 강상반 구별하는 거고 자기력의 방향을 통해서 강상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A 강자성체. 자, 그러면 전류가 앞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럼 뒤에서 위로, 앞에서 아래로 전류 흐르니까 엄지가 오른쪽 가리키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석의 N극, 꼬리가 S극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열어서 자기장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A는 자화를 유지하죠. 네, 이때 B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요. 그럼 B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고 청력 작용하니까 B가 반자성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판단 해보죠. 자, 14번. 기억. 밀어내는 방향 통해서 반자성체라는 거 확인 가능. 니은. 나에서 A의 P쪽은 S극으로 자화가 된 거죠. 니은이 틀린 말. 디귿. 스위치를 열었을 때 외부 자기장은 사라지지만
강자성체가 자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밀어내는 자기력 작용할 겁니다. 디귿이 맞는 말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자,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입니다. 자, 공기에서의 굴절률이 가장 작고요. 이렇게 굴절률 축 만들어주고 굴절률의 대소관계 확인하고 선택지 판단하시면 돼요.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입니다. A는 많이 꺾인 거고 B는 덜 꺾인 거예요. 그럼 공기에서의 굴절률이 1로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되겠죠. 굴절률의 대소관계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에서 B도 전반사를 해요. B가 전반사를 합니다. 그럼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A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A도 전반사 한다.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에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선택지 판단. 파장은 굴절률에 반비례하죠. 굴절률은 A가 크니까 파장은 A가 작다. 맞는 말. 니은. 굴절률은 A가 크다. 맞는 말. 디귿. 자, B와 공기에서도 전반사를 하는데 당연히 A 공기에서도 전반사 하겠죠? 디귿이 맞는 말 정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고요. 17번, 19번 남았습니다. 네, 17번 해결해 보죠. 자, 자기장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들은 상황을 먼저,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도선이 3개니까 식으로 써서 해결하려면 충분히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도선이 3개이기 때문에 조금 식이 번거로워져요. 자, 이런 문제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는 자,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으면 대칭성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A와 B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A, B 합성자기장과 C 자기장으로 구분하면은 P점과 Q점에서 A, B 합성자기장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여야 합니다. 크기 갖고 방향 반대여야 해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플러스 B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B1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P에서와 Q에서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4B0가 돼요. 4B0. 근데 A, B 합성자기장은 더하면 0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C 자기장 2개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4B0가 되어야 해요. 근데 C로부터의 거리가 한 칸, 3칸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가 3대 1이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가 3B0, 여기가 B0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4B0여야 돼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반대로 썼네요. 마이너스 B0, 3B0. 거리가 3대 1이니까 자기장은 1대 3. 여기가 마이너스 2B0, 여기가 플러스 2B0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A와 B의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A 전류의 색이 I, B 전류의 색이 I라고 한다면, 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합성자기장이 0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A와 B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알 수 있고요.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만드니까 A가 오른쪽으로 I, B도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아래 방향으로 I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은 1분의 1이, 그러니까 1분의 I가 B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C가 들어가는 자기장 만드니까 아래 방향이고요. 1분의 C가 3B0 만드니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해볼게요.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아래 방향이어야 되고요. 니은 A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B0다. 맞는 말.
AB 합성자기장이 2B0니까 A가 B0, B가 B0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전류의 색이 C가 B의 3배이다. 맞는 말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 네, 전기력 정보를 바탕으로 전하의 종류와 크기를 찾아주셔야 해요. 자, 문제에서 가에서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개의 내력의 합은 0,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B가 플러스라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여야 하고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라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니까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겨야 하고 C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네. 뭐 뿔뿔뿔마 맞뿔마마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경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면은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못하겠죠? 네. 해서 첫 번째 경우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가 된다라고 그냥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서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합력이 오른쪽이라는 걸 통해서 전하량은 C가 A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C가 A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그러니까 전하의 종류 판단했고 전하의 크기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한 거고요. 선택지 판단해보죠. 기억, C는 양전하이다. 맞는 말. 니은, 그럼 전하의 종류 알았으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알 수 있죠. 그럼 A가 B를 오른쪽,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디귿 선택지는 조금 까다로운 선택지인데 표현을 해보면 전기력 표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오른쪽으로 AC,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왼쪽으로 4분의 BC. 그럼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두 개 합성해서 EF니까 AC가 EF보단 크구나 이렇게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A 작용하는 전기력 오른쪽 방향으로 AB, 왼쪽 방향으로 4분의 AC. 4분의 AC가 얼마인지 몰라도 두 개 합성한 게 오른쪽으로 F니까 AB가 F보단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표현을 해보면은 자, B가 A를 당겨요. 왼쪽으로 AB. C가 A를 밀어요. 왼쪽으로 AC. 자, 그럼 AC가 EF보다 크고 AB도 F보다 크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3F보다 크다. 디귿이 맞는 말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합력은 AB 더하기 AC인데 AB도 F보다 크고 AC가 EF보다 크니까 당연히 3F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주면 되고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